안녕하세요. 친정엄마입니다. 오늘은 스티바이 크림 바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가지 꿀팁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스티바이 크림 사용한 지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동안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이제 제가 후기로 계속 남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떤 물건이든지 제품은 써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성격이 조금 꼼꼼하다 보니까 조심해서 바르다 보니까 부작용도 하나도 없고 효과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바르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계속 후기를 남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바이 크림을 언제 바르느냐 하면요. 잠자기 직전에 세안하고 그리고 스티바이 크림 바르고 바로 자러 들어가요. 제가 스티바이 크림 바르기 전에는 저녁 먹고 나면 미리 세안하고 나서 이제 보습 제품 바르고 TV도 봤다가 음악도 들었다가 이제 몇 시간 있다가 이렇게 잠이 들곤 했는데, 이 스티바이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없는 상태에서 차단된 상태에서 효과가 제일 이렇게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캄캄한 밤에 잠드는 시간 동안에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미리 바르지 않고 잠들기 직전에 바르고 있는데, 그래서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티바이 크림 바르고 자고 난 이제 다음날 오전에 저는 일어나면 바로 세안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습 제품 꼼꼼하게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자외선 크림까지 꼼꼼하게 다 발라준 다음에 집안일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스티바이 크림을 바르면 얼굴에 박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햇빛을 쏘게 되면 기미가 더 잘 생겨요. 스티바이 크림 바르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특히 이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스티바이 크림 바르는 기간 동안 뭐 기미가 더 생긴다든지 그런 부작용 전혀 없어요. 바를 때 또 기초 제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독자분들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기능성 제품과 함께 스티바이 크림을 발라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도 이제 마데카 크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스티바이 크림 안 바르고 쉴 때, 한 달 정도 쉴 때 이제 바르는 제품인데, 스티바이 크림 바를 때는 기능성 제품은 안 바르는 게 좋아요, 같이. 왜냐하면 스티바이 크림도 미세주름 개선 효과가 있고, 그리고 기능성 제품도 사실은 이제 미세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두 개를 이제 같이 바르면 이제 너무 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제품과 같이 안 바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능성 제품이 아닌 알로에 수딩 젤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천연 오일, 그 다음에 보습크림, 이제 이렇게만 바르고 있는데, 이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알로에 수딩 젤을 바르면 이제 수분을 보충해주고 진정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오일을 바르게 되면 수분을 꽉 잡아주고, 그리고 이 오일이 얼굴 박피로 인해서 이제 건조함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그 오일 위에 이제 보습크림을 바르게 되면은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서 하루 종일 촉촉하고, 그리고 이제 스티바를 발랐을 때 생기는 건조함을 이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제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초 제품도 이제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스티바 바를 때 효과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스티바이 크림 바르는 기간 동안에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평소 때도 그래요.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데는 잘 안 가요. 피부과 선생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제 고온에서 땀을 빼는 게 피부 노화를 오히려 촉진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평소 때도 가지 않았지만 스티바이 크림 바르면 박피가 일어나는 상태라서 애기 피부처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고온의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뺀다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우나, 찜질방 같은 데는 안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선크림을 꼼꼼하게 잘 발라주셔야 돼요. 오전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보습 제품 바른 단계에서 선크림을 바르실 때는 이런 로션 타입의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로션 타입의 선크림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잘 바를 수가 있잖아요. 팔자주름이라든지 입가주름, 뭐 눈 아래라든지 이런 거 꼼꼼하게 발라주실 때는 로션 타입의 선크림을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출하셔서 3시간마다 덧바르실 때는 이제 로션 타입을 이렇게 손에 묻혀서 바르기가 조금 이제 그하니까 스틱형으로 이렇게 해서 덧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덧발라주실 때 이런 팔자주름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발라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조금 끈적이는 건 있지만 그래도 자외선이 선크림보다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메이크업하고 얼굴에 이제 먼지도 낀 상태에서 또 선크림을 더 바른다는 게 좀 찝찝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이제 와서 깨끗하게 세안하면 되지만은,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닿아서 기미가 생긴다든지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틱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티바 바르는 기간 동안에 세안제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에 이제 박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애기 피부 같아지는데, 여기다가 너무 세안제를 센 걸 사용하면 이제 피부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이 되지 않는 세안제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품 세안제로 만들어진 걸 될 수 있는 대로 사용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펌퍼질에서 나오면 거품이 나오기 때문에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고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세안이 되기 때문에 거품 세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쓰고 있던 이제 크림 타입의 세안제가 남아 있는 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3,000원짜리 세안 거품기를 사서 요 안에 물이랑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거품을 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세안제가 얼굴에 많이 묻지 않게 되고 자극을 주지 않게 되어서 깨끗하게 부드럽게 세안이 되는 것 같아요. 자극이 없이. 이제 목주름 개선을 위해서 0.025% 목에다가 이제 보습크림과 함께 섞어서 바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르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결이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르려고 하는데, 이제 역시 목 부분도 오전에 세안할 때 같이 씻을 때는 저는 이제 세안제를 사용해요. 바디 클렌저 사용 안 하고. 왜냐하면 이 목 부분 같은 경우도 피부결만큼이나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샤워할 때도 이게 세안할 때 쓰는 세안제로 목 부분을 씻어주고 나머지는 바디 클렌저를 사용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물기를 닦아준 다음에 첫 단계에 알로에 수딩젤을 발라서 흡수를 시켜줘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더마비 바디 로션인데 요거 애기들 바르는 로션인데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제 바디 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몇 번 펌퍼질 해서 이렇게 손에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눅스 오일을 한 2방울 정도 펌퍼질 해서 같이 쉐키쉐키 섞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에 부드럽게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발라주면 마사지를 해주면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고 하루 종일 목 부분이 촉촉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외출할 때는 선크림을 목 부분에도 발라줘요. 낮에는. 이렇게 하면 얼굴 그리고 목 관리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목주름 개선을 위해서 목 관리를 할 때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으냐 하면요, 봄 여름에는 시작하시지 마시고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동안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목을 내놨다 보면 여기다 자외선 크림을 계속해서 3시간마다 얼굴과 똑같이 덧발라주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끈적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얼굴에 자외선 크림을 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데 목까지 이렇게 덧바른다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이렇게 관리를 잘못하시면 햇볕을 보게 되면 오히려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늦가을부터 시작하시면 이제 옷 같은 게 이런 옷이 아니라 이제 깃이 올라오는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스카프로 가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전에만 자외선 크림 바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스카프나 옷으로 이렇게 햇빛을 차단시켜 주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주름 개선을 위해서 바르고자 하시는 분들은 늦가을에 시작하셔서 겨울 동안에 관리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바르시다가 혹시 이제 햇볕에 장기간 노출되는 여행을 가신다거나 행사에 가신다거나 그럴 때는 며칠 전부터 스티바이 크림 바르지 않고 중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티바이 크림을 오랫동안 바르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정도 되었는데, 저는 이제 요즘 0.05%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바르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안 바르고 쉬고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박피가 다 일어난 상태에서 피부가 좋아졌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더 좋아지라고 스티바이 크림을 계속 바르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피부가 너무 이제 박피가 다 일어났는데 계속해서 바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계속해서 이제 자극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6개월 이상 바르시고 나면 어느 정도 괜찮으시면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바르다가 그리고 한 달 정도 쉬었다 바르다가 뭐 또 얼굴에 이제 굳이 얼굴 전체 바르지 않고 미세주름이 조금 남아있는 눈가 주변만 바른다거나 아니면 블랙헤드가 있는 코 부분만 바른다거나 이렇게 부분만 바르셔도 되거든요. 예, 각자 얼굴을 잘 체크하셔서 이 정도 되면 내가 조금 쉬어야겠다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이제 발라야 되겠다 이런 걸 체크하시면서 예, 바르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게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바르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제가 스티바이 크림 바를 때 주의사항 그리고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